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면 매매계약은 결국은 의사표시예요. 그쵸? 이 의사표시가 법률관계를 형성한, 즉 권리 의무 관계의 근거가 된 거예요. 돌아서 볼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이 파트예요. 그쵸? 이 파트를 가서 매매계약을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기억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파트예요. 이 파트인데 민법의 규정을 보는 게 아니라 민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들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냐? 법률을 보니까 이 법률들에서 발생, 변개, 소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 배우는 건 뭐냐면 제한이에요. 제한. 이런 관념이에요. 특히 효력을 인정하지. 이거는 권리를, 의무를 발생, 변개, 소멸을 뭐냐면 효력이 있다는 전제겠죠. 감이 와야죠.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걸 발생하는 건데 이 제한은 뭐냐면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냐, 인정하냐 문제예요. 법률이 금지시키는 거 기억나십니까? 금지 규정이 있고 이런 약정 하지 마 했는데 위반하게 되면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예요. 요 파트예요. 요거는 발생, 변경, 소멸이 효력이 인정했다는 전제지만 요거는 제한을 하는 거죠. 이제 제한이냐? 법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예를 들었을 때 기억나나요? 효력이 있다 없다 아니면 강행규정 그런 표현을 써요. 강행규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볼지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한 파트로. 결국은 이론적인 설명은 법률행위를 했다. 약정을 했어요. 약정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 게 원칙이지만 제한을 둔 거예요. 법률이 위배된 거예요. 충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배됐다는 얘기는 약정과 법률이 충돌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지. 약정이 더 앞서면 임의 규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던 거고 법률이 더 있으면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고 효력이 없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효력이 없으면 권리 의무 관계 없다. 따라서 각자는 상대방 계약 내용 이행하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또 약속했잖아. 야 법률 위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자, 길잡이 법률행위. 자, 항상 법률행위가 되면 계약이라 떠오르십시오. 이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효력이 없으면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야 너 이거 해줘 그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상대방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내용들은 꼭 흐름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 구성의 근거는 의사표시예요. 네가 약속했잖아. 이해가 안 하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랬을 때 뭔 소리야? 너 의사표시 약속했잖아.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 그래서 너는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자, 민법의 기본인 사적 자치 원칙. 의사표시에 따라 네 마음대로 한다. 당사자들 마음대로 한다. 그게보다 사적 자치 원칙이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자유권이 그런 자유가 맥시멈 최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작용이 있었고 제한의 필요성이 있고 예의 인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의 형태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법이라는 형태로 제한을 한다. 그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하는데 형사처벌의 방법도 있고 행정처벌의 방법도 있지만 아예 애시당초 너희들이 약정한 내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배웁니다. 법률의 위배된 법률의 효력은 이런 케이스,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배웠죠. 민법에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약정은 위배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표적인 게 뭐다? 103조, 104조, 108조가 있습니다. 103조는 추상적이에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108조 허위표시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없다가 딱 명확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쟁점이죠.
이 103조에 되려면 무조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데 그럼 사회질서에 반하냐 안 하냐가 핵심일 거고 103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되냐가 쟁심이죠. 또 부동산 실명법 배웠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따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예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지금 1장에서 쟁점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죠. 아까 공익중개사법에서 중개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세요. 예컨대 중개수수료는 이만큼만 받아. 그리고 중개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 예컨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처벌은 형사처벌과 뭐 벌금 아니면 금고, 징역형 그런 처벌 규정이에요. 그런데 법률, 이 앞서 같이 법률행위, 약속, 약정, 계약에 앞으로 법률이 뭐다? 계약 아니면 약정, 약속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효력이 하는 게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권리 의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볼지 법에는 이와 달리 앞서 달리 법을 만든 사람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가 출발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고려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했을 때 그 계약, 약속의 효력은 어떻게 할까? 기준은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돼요. 명문의 규정 없지만 효력의 유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지만 해석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제의 경우는 비록 명문의 규정 없지만 앞서처럼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해석상 인정할 수 있으면 그건 강행법규고 또는 효력 규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 규정이다, 단속법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임의 규정이나 아니면 단속법규라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약정, 단지 처벌만 받는 거예요. 구별 개념, 법률행위에 부과한 합계겠죠. 효력의 발생을 법률행위 성립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지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한다. 그 의사표시에 따른 거예요. 이건 법률행위 부과. 핵심은 이 부과는 의사표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뭐죠? 법률에 따른 거잖아요. 법률의 입에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 효력을. 효력의 유무를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과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거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사자의 부과는 법률,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이 표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출제 유형. 그럼 이 파트와 관련해서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입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효가 아닌 것은 입에 대여 약정이 무효가 아닌 것은 아니면 무효인 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뭐뭇은 입에 한 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출제 지문의 형태가. 그래서 요 내용은 이 내용 자체에서는 이해를 위한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만 요 내용 하나만 시험과 관련해서 기억하십시오. 법률행위 부과는 효력과 관련된 건데 그건 의사표시다. 이건 지금 법률에 입에된 것은 의사표시와 상관없잖아요. 법률에 입은 법률 자체는 당사자가 만든 게 아니라 현대 그 법 개념에서는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당사자 의사표시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부과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출제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럼 기억하면 뭐다? 요거예요. 이 내용은 암기사항입니다. 자주 나오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금까지 나온 지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한 페이지 이 내용들은 어떠한 형태든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입에 와닿지 않는데 그냥 자주 보고 읽으시면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두 문자를 활용하시던가.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해요. 금지행위 규정인데 약정까지도 무효화시킨다. 자, 금지행위 위반이고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 더 나아가 뭐다? 약정, 계약의 효력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약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기억해주죠. 이걸 뭐라고 쓴다? 강행법규 또는 효력 규정이다. 강행시킨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다 뭐냐면 입에 대면 효력이 없다. 강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어떤 어감을 가지십시오. 예컨대 잘 기억해요. 법령에서 정한 한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배우실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 받지 말라. 금지하고. 위반하게 되면 처벌도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요. 더 나아가 이 약정, 계약까지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 초과하는 부분. 초과. 예컨대 맥시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얼마 약정했다? 2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 어디까지만 인정된다? 1억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중개인은 추가적으로 더 1억뿐만 아니라 더 2억까지는 요구할 수 없고 얼마만큼만? 1억. 왜냐하면 초과하는 부분. 자, 계약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1억이에요. 여기까지만 유효하고 여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 없고 요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네. 포인트 여기에요. 중개업. 업이란 얘기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교할 게 뭐냐면 우연한 길에 일회성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야, 내 지인이 이거 판다고 하는데 나 한번 사볼래 해서 성사됐어. 그러니까 수고비를 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우연한 기회에 한 경우에 때문에 그때는 약정이 유효하지만 지금처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회든 한 번만 하더라도 약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때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게 되면 학교는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학생들은 수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의 임대료면 농지법 위반, 농지 임대차 계약도 무효다. 자,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자 유효로 되는 경우, 이건 단속법규예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하는 것은 결국 기억을 위해서 떠오르기 위해서 하나씩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농지법 위반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농지 임대차 계약은 지금 많이 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농업사회였어요. 농업사회는 그리고 임대가 활성화된다면 농업사회 기반을 흔듭니다. 그래서 자경, 자전, 헌법상 원칙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천명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될 겁니다. 과거의 농업사회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효력을 제한하자 유효로 되는 경우 예컨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요원 사이의 직접거래.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처벌도 있어요. 하지만 예컨대 뭐였죠?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 계약은 효력이 인정된다. 단순히 형사처벌 아니면 행정처벌만 받을 뿐이지 더 나아가 이런 약정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해와 차원에서 보십시오. 항상 법에는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계약의 당사자의 이익도 중요해요. 이익이 중요하죠. 가장 먼저가.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항상 떠오를 게면 거래 안전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니까 사적 자치면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출발점은.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매수인이 소유권이 있다면 이 사람 또다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거래 안전이에요. 이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거래한자 생각하냐? 이 등기에는 기억하십시오.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유효하지 않고 뭔가 하자가 있고 잘못되면 비록 등기부상에 매수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게 아니에요. 등기 공신이 이런 거예요. 비록 등기부상에 매수인 이름을 댔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되면 이 사람 게 아니에요.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해서 거래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피해를 입어요. 그게 거래한자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형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그걸 고려한 겁니다. 결국은 이 단속법규냐 요를 보면 이 거래한자 사실을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거래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래한자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유효로 만든 겁니다. 무효까지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처벌로 끝나는 거지 더 나아가 계약까지 무효로 시키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 마찬가지예요. 잘 나오죠. 중간생략 등기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이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전매예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도 보면 거래 매매계약이라고 했죠. 뭐가 등기했죠? 등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등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등기는 거래한자이기 때문에 거래한자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만든다. 이렇게 좀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는 농지매매.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거지 매매계약에 전혀 무관한 거예요. 즉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농지취득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언제 때 필요하다? 계약을 기초해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거지. 그때 신청서에 할 때 취득 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될 뿐이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요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뭔가 직관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건 뭐냐면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즉 매수인이 이런 자격이 있어야만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등기할 때만 필요한 거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이고 그 서류가 첨부돼야만이 매수 앞으로 등기가 된다. 그다음 잘 나오는 것도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앞에서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자. 이것도 자격 없는 자죠. 뭐가 다르죠? 중개업. 업이란 얘기는 직업이에요. 따라서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약정은 무효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는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약정이 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 표현 잘 기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기회에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으로 직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그런 경우에만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무효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 줬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 행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요게 무효로 되는 경우, 유효로 되는 경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무효로 되는 경우 아니면 강행법규냐 효력규정이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듣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또 하나 기억하면 뭐냐면 자 강행법규에 강행법규 효력규정 이바닥의 약정은 무효다 했어요. 이 무효는 뭐다? 무효의 종류에는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란 표현이 있습니다. 무효는
딱 무효가 되면서 딱 무효예요. 근데 유동적 무효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시점에 확정적 무효면 더 이상 유효될 여지가 없어요. 딱 무효예요. 근데 유동적 무효는 이런 게 있어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유효 시점이 이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뒤로 가는 거 소급해요. 이 시점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권대리 추인,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 세 가지는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수험생은 유동적 무효하면 딱 기억합니다. 무권대리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그 다음에 국토개혁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이 세 가지. 그 기타의 경우는 확정적 무효예요. 특히 강행법규 위반은 뭐다? 확정적 무효이다. 자, 추인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인이 있어요. 무권대리 추인.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유동적 무효가 됐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고 했잖아요.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유효시키는 경우거든요. 그 방법이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행 추인이에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유동적 무효의 추인과 확정적 무효의 추인은 차원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단계에서 배울 거면 광행법규 위반은 확정 무효가 뭐다? 확정적 무효다. 그리고 이 추인은 뭐와 관련된 거다? 139조와 관련된 거다. 뭐와 관련되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 구별되기 위한 겁니다. 요건이 달라요. 여기까지만.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확정적 무효고 이 추인은 139조의 무효다. 139조는 확정적 무효에 대한 추인하게 되면 추인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소급이 아니라 뭐다? 소급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였을 때는 소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정적 무효에 대해서 추인은 뭐다? 새로운 법률 행위. 그때부터 법률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점 뭐겠어요? 유동적 무효 추인은 소급했다는 얘기는 무효 시점이 있지인데 추인이 있어요. 확정적 무효는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소급해서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원이 들죠. 확정적 무효 추인은 이때부터고 유동적 무효는 이때부터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인이 있거나 토지거래 허락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확정적 무효의 추인은 이때부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 그런데 139조는 이 추인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이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된 원인이 치유가 돼야 돼요. 확정적 무효가 이유가 뭐였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럼 139조의 추인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 즉 효력을 인정하려면 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패턴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걸 기억해야 돼. 강행법규 위반은 확정적 무효이고 139조의 추인과 관련되는데 139조의 추인은 뭐다?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행법규에 되는 뭐다? 요건이 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 안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여전히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